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고 결국 그 아들은 구속되셨습니다. 성범죄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S 형사팀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나이를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강요는 19세, 성매매 알선은 21세, 성착취물 제작은 24세, 카메라 불법 촬영은 24세였습니다. 강제추행은 41세, 강간은 27세입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그리고 아청 제작의 평균 나이가 20대 중반이라는 것이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실제 촬영이나 제작 범죄는 10대, 20대의 가해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입건이 되면 10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또 20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사건을 수행하신다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로 입건된 경우에 그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성범죄로 입건된 부모님들의 나이는 대부분 50대, 많은 경우는 60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바쁘고 열심히 살아온 분들이어서 최근 N번방부터 시작된 성범죄 처벌 강화 기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심각성을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사안이 어느 정도로 중한지 또는 그 정도로까지 걱정할 사안이 아닌지는 변호사가 이제 설명을 좀 충실히 드리면 되는 문제인데 가장 이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내 자녀가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수행해달라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많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그 욕망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내 아들은 무조건 무죄다, 무죄가 나와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있어요. 어머님이었는데 아들이 수사 단계에서 아주 불리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 단계에서 저희한테 왔는데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판사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 되고 판사님이 안 좋게 볼 만한 부분은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어머님 의견을 그대로 따르게 되면 무죄 판단을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조언 드렸지만 어머님은 그거를 이제 도저히 수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절차에서 그 어머님은 변호사를 한 3-4번을 더 추가로 교체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나왔고 결국 그 아들은 구속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내가 직접 합의하겠다라는 어머님도 있었어요. 이제 강간 피해자가 3명이었고 수사 중 구속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모두 오랫동안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가해자에게 쌓인 상처가 많았지만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잘해준 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결국 걸려서 합의가 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바로 판결 선고 한 달 전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판결 선고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내가 직접 말을 잘하면 합의가 될 것 같다 라고 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저희가 그 어머님의 좀 답답한 마음과 힘든 마음을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 중 한 분에게 그 피해자 중 한 분은 임신 중절을 하고 회복 중인 상태였는데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되지 않냐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의 대리인께서 저희에게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재판부에도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결국 합의가 안 된 사건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두 사례는 극히 이제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저도 가족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데 이성적인 대처를 못해서 무척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사건을 돕는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성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보다는 자녀가 직접 변호사와 소통해서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는 게 더 좋아요. 자녀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으로 입건이 된 경우에 부모님들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의 전문성을 보시는데 성범죄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전문성이란 성범죄 사건을 매우 많이 처리했고 지금도 많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사관, 검사,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주목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떤 주장은 하면 안 되고 어떤 주장은 꼭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사건 수행에 있어서는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고 그 변수는 의뢰인 측 그리고 특히 의뢰인 부모님 측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변수 발생에 대해서 잘 대응한 경험이 있다는 거,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이 성범죄 형사사건의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S 형사팀은 그 모든 사례, 문제 발생, 그리고 해결 과정이 모두 데이터로 남아있고 축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범죄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먼저 저희가 운영하는 성전 카페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신 후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